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일단 발표 세션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태까지 채팅창에 되게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답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궁금하거나 헷갈렸던 부분들 그런 팁들을 좀 질의응답하기 전에 먼저 조금 공유드리고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금 발표자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한 사람의 이용자로서 또 헷갈렸던 부분들 이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아마 관계자분들께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몇 개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두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관리자 계정을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연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관리자 계정이 있어야 이제 강의도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신청을 하실 텐데 아까 전에 이제 안내 나갔을 때 조금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관리자 계정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문을 저희 쪽으로 전자문서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코이카 연수사업실로 전자문서를 보내주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시연해드린 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가입 대기 상태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저희가 공문 들어온 거와 조회를 해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가입 승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절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자문서가 가능하신 기간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코이카 연수사업실로 전자문서를 보내주셔야 되고, 전자문서가 불가능하신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 담당자에게 플로우나 이메일을 통해서 회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KBS 제 메일로 일괄 다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정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과정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것을 계정 승인해드리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 세션 준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험국 특성에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복습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비대면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실시간으로 놓치거나, 영상을, 기간 안에 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수료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복습 기간 같은 것들을 좀, 아니면 연수 기간 같은 것들을, 여유 있게 짜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평가에도 뭐 평가 참여 제한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실로 입장할 수 있는 제한을 세 번밖에 안 준다. 이러면 만약에 네트워크 끊겨서 중간에 평가 치르다가 끊겼을 때, 막 세 번을 다 놓쳐버리면은 시험을 못 치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국의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10회나 뭐 100회나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완화해 주시는 편이 좀 더 저희가 수험국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설문지 만들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설문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설문 실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시험 문제를 만드시고 시험 문제를 게시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뉜다는 것.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몇 개 더 정리해봤는데 잠시만 조금만 더 공유를 드리면 이 연생들한테 이제 공유 아니에요. 예. 비대면으로 연생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라고 저희가 참석 요청할 때, 링크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복사 보내주시면서 그때 그 비밀번호인 과정 코드를 같이 보내주시면 한 번에 링크 타고 딱 들어와서 과정 코드 입력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관 계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요. 기관이 등록되게 되면 많은 분들 실수하시는 게 기관명을 한글로 써주십니다. 그런데 한글로 기관명 써주시면 연수생들도 그 한글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입력하실 때 이게 연수생들이 보는 정보인가 보지 않는 정보인가를 구분해 주시고 보는 정보라고 한다면 영어로 좀 기입해 주실 거를 요청을 드리고요. 크게는 이제 기관명, 담당자명, 뭐 과정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연수생들이 원활하게 연수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능들에 항상 따라오는 게 게시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게시 처리를 해주셔야 해당 컨텐츠가 올라가거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 처리를 잊지 않는 것을 좀 먼저 또 안내를 드리고요. 또 제가 조금 네.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공유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뭐 100명 가까이 지금 거의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100명으로 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접속하셨는데 중간에 저희가 조정해달라고 해서 배려해주신 기관들께 너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다 잘 지금 참여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여태까지 올려주신 것들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이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게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와중에도 연계된 질문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저희가 금일 답변이 불가능한 건이 있다면 저는 항상 이제 제 자리에 있으니까요. 플랫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내선이나 플로우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해 주시는 문의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잘 편집을 해가지고요. 3월 초까지는 저희 유튜브 연수사업실 유튜브 채널 씨앗TV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올려드릴 때 발표 자료도 같이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발표 자료와 영상 모두 유튜브 통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사용 매뉴얼은 지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사용 매뉴얼은 아까 전에 이제 언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저희 포털에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리소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매뉴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관 총괄 관리자, 과정 운영자, 그다음에 학습자. 근데 이제 학습자 매뉴얼을 더 많이 운영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연수생들한테 들어오는 문의를 연수생들한테 안내하는 절차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습자 매뉴얼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관관리자나 과정운영자 매뉴얼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연수 신청 시기를 문의 주신 기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연수사업실에 박한울 과장님께 따로 문의를 주시면 특별연수 관련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수도 제가 알기로는 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초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박한울 과장님과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기관 온라인 등록 시 홈페이지 URL은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될까요? 네, 해당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www.koika.co.kr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씨앗온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지, 지금 여태까지는 교육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해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씨앗온을 이용해서 공유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링크를 어딘가에 올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씨앗온의 역할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온을 통해서 줌 링크들을 공유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없이 뭐 SNS 통해가지고 줌 링크 해가지고 전과정을 실시간 운영하겠다, 플랫폼이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저는 사실 담당자로서 이런 연생들이 SNS는 계속 이렇게 피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이든 아니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구글 클래스룸의 모든 기능을 사실 플랫폼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씨앗온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세션들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실시간 강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줌의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줌이나 구글 미츠 뭐 이런 팀즈 이런 것들이 링크를 거기서 만들어진 회의록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와서 저희 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질문이 주시겠죠. 왜 그러면 따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제가 아까 질문을 받는데 오프라인 강의가 뭔가요?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하나의 과정을 결국에는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결이 어떻게 되는지,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실시간은 실시간대로 LMS에 태우지 않고 그냥 따로 관리하신다면 이게 통합 관리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데 켜놓기만. 강의를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줌도 플랫폼에서 보게끔 링크를 플랫폼에다 엮어놓으면은 연수생들은 플랫폼에 로그인해서 줌 회의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 플랫폼 안에 연수생들의 출결 기록이 남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오프라인 강의도 밑에 보면은 질문 조금 더 뒤에 질문이지만 바로 같이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오프라인 강의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오프라인 강의는 쉽게 말해서 실시간 강의는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는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초청 연수가 가능했을 때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시는 경우, 그냥 대면 강의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좀 연수를 하다가 어느 날은 모여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연수가 진행된다고 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LMS에 올려놓고 오프라인 강의를 올려놨을 때 그 기능이 하는 역할은 QR코드를 제공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날 그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연수생이 그 강의실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출결을 확인해 주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세팅해 놓으면 QR코드가 나오고 그 QR코드를 강의실 벽면에 붙여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생들이 대면으로 와서 그 QR코드를 그 시간 레인지 안에 딱 찍으면 출결 관리가 LMS에 딱 등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강의를 플랫폼 안에서 뭔가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든 실시간이든 모든 출결과 연수생들의 이동 기록들을 LMS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만들어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연수의 경우 기간제 전문 과정으로 개설하여 관리하면 될까요? 기수 관리는 3년 과정의 경우 연차별로 끊어서 운영하면 될까요? 제가 저희 쪽에서 사실 권고드리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합적으로 크게 다 우겨 넣어서 운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기간제로 그다음 비공개 전문 과정으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기수도 연도나 아니면은 뭐 반기 정도로 끊어가지고 과정을 생성해서 운영해 주시는 편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든 글로벌 사업들이 시아도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인가요? 줌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답변이 이미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전체 과정, 다 비대면 전체 과정은 다 시아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줌의 기능들을 링크를 따와서 연동시켜서 그래서 연수생 입장에서는 줌으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LMS에 로그인해서 클릭해가지고 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줌도 관리해야 되고 LMS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LMS에 들어오면은 모든 게 거기에 다 모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꽈락 점수에 대해서 코이카에서 정하는 최소 점수 제한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저희는 꽈락 제한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연수기관의 평가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관리자의 경우 한 기간에 한 개의 계정만 받을 수 있네요. 팀별로 별개의 계정을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아마 저희 강의 내용 중에는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총괄 기관 관리자 계정을 한 개만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그 해당 기관 관리자, 그러니까 기관에서의 총괄 관리자는 자신과 동등한 권한이나 아니면 그 하위 범주의 계정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잠시만요. 이거 계정 부분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자료 하나 조금 공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맞아? 네. 예, 화면 공유 되신 걸로 보여주시면. 네, 여기 총괄관리자 지금 보이시죠? 네, 이 총괄관리자가 이제 코이카가 될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관관리자 1에게 기관관리자 계정을 저희는 한 개만 드립니다. 근데 이 기관관리자는 자기와 동등한 기관 관리자를 이렇게, 이게 편집은 안 되나 봐요? 잠시만요.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거를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이 하위 범죄 과정 운영자를 가수를 또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수기관에서 연수생들의 계정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리자를 계속해서 생성해 주시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벽에 막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이카라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는 코이카에게 한 개 계정만을 주지만 코이카는 스스로 이것을 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하위 관리자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정책에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하셔가지고 팀 내에서 다양한 계정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조금 잡겠습니다. 여기죠? 네. 자막의 경우 단순히 업로드한다고 해서 싱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수 참고용으로 올리시는 경우만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혹시 틀린 답변 하려면 한번 좀 피드백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상과 자막의 싱크까지 맞춰진 자료들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을 때 바로 싱크가 맞게끔 그렇게 업로드가 되시는 것이고, 하지만 저희 코이카에서는 사실 그렇게 따로 자막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권고드리지는 않고 가급적 자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자체에 자막을 입히는 것을 저희는 사실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그대로 올리기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자막을 따로 구분해야 되는 경우에는 올리셨을 때 싱크가 맞도록 파일을 조정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맞습니다. 네. 제가 인하대 쪽에서 주신 질문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올라온 기관관리자 매뉴얼의 2번에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설명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저에게 따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그 자료인데요. 총괄 관리자는 저희 코이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코이카는 각 기관에 하나의 기관 관리자 아이디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이 기관 관리자 아이디는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딱 하나 드리는데 이 기관의 모든 과정과 과정 운영자, 하위 관리자를 관리하실 수 있는 총괄 관리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능을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기관을 만들어내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불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생을 대신 등록해 주시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기관관리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관관리자는 스스로 또 여러 계정을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셔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운영하시고 여러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기관 관리자보다 이 기관 관리자는 보면은 요거 하나 빼고는 다 가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권한을 일부 제한해가지고 우리가 서브 관리자를 두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보조 인력을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데 보조 인력이 갑자기 실수로 과정을 삭제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생성이나 삭제의 기능 막아놓고 그냥 연수생들한테 답변하고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만 권한을 줘서 운영하고 싶다. 뭐 이런 식 경우에는 과정 운영자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관리자한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기관에서 연수를 운영할 때 과정 운영자 없이 기관 관리자 계정 하나만으로도 다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기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서브 운영자가 필요하신 경우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뭐죠? 이다대까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한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강생 저희가 모든 현지 시간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포털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포털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포털 들어가 보시면 시어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포털 보시면요. 이 맨 위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시간, 이제 오늘 2월 24일 2022년. 이제 한국 시간이다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괜히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따라오면서 이 포털에 들어있는 동안 한국 시간에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여기다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각 소국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계속해서 안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수기관에서 연생들한테 시간 관리나 이런 자료를 안내해 주실 때 이것이 한국 시간이 기준이고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운영해라 라고 안내를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여기죠. 네. 강의 개설에 실시간 수업 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기능. 네.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 기능은 아까 그 설명드린 줌이나 구글 미츠 등의 화상 회의를 끌어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실을 개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입장했을 때 연수생들은 출결 처리가 되는 것이고, 자동으로 이제 줌 링크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줌으로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수업 기능입니다. 수강생에게 코드만 입력 시 자동으로 관리자의 승인 없이 등록되게 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해당 연수생이 아닌 사람이 유입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취소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수강 취소는 가능한데요. 일단은 비밀번호를 넣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스크리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신청이 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을 때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하시는 거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온 사람은 저희 줌 아까 대기실에 남아있으셨듯이 그 대기실로 가면은 담당자가 보면 한 명씩 승인해드리는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복잡해지니까 보통 대부분은 자동 승인 처리해두시고 수강 취소하시는 것도 검토하실 수 있는데 그 기능도 현재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의 개설에 실시간 강의,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차이점을 문의 주셨고 줌 실시간 강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전 답변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의 경우 기존에 하던 대로 구글 폼을 사용하는지 설문문을 직접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이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 플랫폼 안에서 설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플랫폼 안에서 설문조사 하는 게 잘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코이카 연수 합실에서 이게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대로 일괄 안내를 드려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는 그 플랫폼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전년도에 하시던 방식대로 구글 폼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확인 전으로 설문지 시간을 설정하면 설문을 응답해야 수료증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게 설문지와 수료증이 연계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수료 후나 혹은 수료 전이나 이제 해당 설문지에 그 사용 시점을 정하실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정하시면 그 시점에 설문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료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수료를 막는 그런 예, 체계가 맞습니다.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설문지를 응답을 해야 수료증을 이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하실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네네. 혹은 이제 수료증이 꼭 설문지를 보기만 해도 된다 아니면 응답을 안 해도 된다 싶으면 설문지 안에서 미응답 가능을 체크하시면 그 설문지를 꼭 응답하지 않아도 수료증 확인이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설문지 만드실 때 수료증 확인 전으로 세팅하시면 예, 이 기능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생 매뉴얼은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도 제공 계획이 있는지 문의 주셨고요. 이 부분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환영 영상도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언어까지 제공할 것인지가 사실 형평성 문제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료를 만들던 간에 제2외국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어, 서번화어, 아랍어, 러시아어 정도까지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매뉴얼도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수생 매뉴얼은 영어로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플랫폼 언어의 경우 한국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 번역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그 다른 언어 쓰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요거 시험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세팅해 놓고 여기서 한번 근데 이게 그
그 사용자 페이지에서도 번역이 예, 사용자 페이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크롬으로 이제 사용하셔야 네네네네. 그걸 이제 번역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포털에서 저기 연수생 그 계정 쪽으로 사용자 계정을 로그인해서 한번 번호 바꾸는 거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수생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있는데 방금 만든 시험 과정에서 이제 이 설문 설정이 있구나. 설문지 설정을 들어가고 이제 강의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실 수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실까? 이렇게 번역을 클릭하시면 여기 감지된 언어가 나오고 여기서 세부 설정으로 다른 언어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한 번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베트남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웹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크롬을 사용해야 이제 에러가 좀 적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웹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를 웹 번역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메뉴들을 웹 번역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오류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모든 언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웹 번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경우에 저희가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 중에 3번 영상이 그것입니다. 연수생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플랫폼을 보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어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이제 연생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제2외국어밖에 안 되는 연생인 경우에는 통역사 통해가지고 방금 지금 보여드린 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번역 눌러서 언어 바꿔주는 거. 왜 간단한 기능을 한번 시연해 주시면 연수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 강의에 대한 서면 질의가 진행된 경우 이것도 기준대로 연수기관에서 취합하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플랫폼에서 강의에 대해서 질의를 게시판 같은 곳들에 이제 남겨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댓글 같은 걸로 답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NS로 질문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SNS로 질문을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조금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담당자가 수락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 각 과정별로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인지요. 각 과정 담당자가 어떤 것을 수락하는 이제 수강 신청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과정 담당자 계정을 만드시고 그 계정을 어느 과정에 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여러 과정에 한꺼번에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정을 3개를 만들었는데 수강 신청을 다 승인하려면 이렇게 관리자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 3명을 다 만들어야만 수강 신청 컨트롤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분들의 권한은 이 위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인즉슨 이거 다 없어도, 그러니까 과정 운영자 아무도 없어도 기관 관리자 혼자서 과정이 5개 있더라도 5과정을 다 승인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포인트를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은 이제 한 명의 과정 운영자를 여러 과정에 이제 배정하시면. 그렇죠.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 과정 전부 수강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과정 운영자를 한 명만 두시고, 과정은 실제로 2개가 있는데, 이 과정 운영자를 이 과정에 각각 다 배치해주면, 이 사람 혼자서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학습자가 비대면 학습 중 질문이 있을 때 어떤 경로로 질의응답할 수 있나요?
일단 강의 자체의 게시글은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죠? 댓글은 강의 자체는 이제 오류가 있을 경우 이제 그거는 오류 신고는 하실 수 있고 네, 이제 질문이 있을 경우 이제 네, 강의마다 이제 과정마다 네.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대부분의 비대면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SNS를 활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그 강의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SNS에 올리는 경우에 거기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고, 여기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달고 거기에 이제 답변하는 방향으로, 게시판에 이제 Q&A 게시글이 자동으로 그 기본 세팅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Q&A 게시판이 기본적으로 과정을 만들면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을 이용해달라고 연수생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저희가 1기가였나요? 다 500메가. 그거 이제 1기가 안에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값으로 1기가로 정해져 있어요. 아, 네. 동영상 업로드할 때 용량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 주셨고 1기가까지가 최대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영상을 큰 것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저희는 좀 권고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영상이 크다는 것은 일단 너무 퀄리티도 너무 올라간다는 의미고, 그만큼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는 그 학습 시간이 길다, 뭐, 1시간, 2시간짜리를 한 번에 올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회차나 페이지, 클립, 이렇게 단위를 계속 쪼개는 이유는 비대면 연수는 이렇게 한 번에 쭉 이어서 갔을 때 이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상을 좀 쪼개서 작은 단위로 올려주시는 것이 좀 연수생들이 비대면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전문 기관에서도 권고하시는 비율이 뭐 15분에서 30분 단위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녹화 동영상 업로드 연수 위주의 설명인데, 그렇죠. 동영상 실시간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문의를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조금 약간 질문이 약간 브로드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연수생들이 제 시간에 잘 입장하도록 SNS 통해서 제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독려해 주시는 게 제일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출결 관리는 당연히 LMS로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클릭하면은 다 되는 건데, 사실 비대면 연수할 때 문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제 시간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오거나 막 중간에 나가거나 화면 끄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연수기관 쪽에서 독려해 주시고 약간 인센티브를 고려해 주셔야 원활한 연수가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이 수반되는 연수 과정의 경우 영어가 불가한 수요국 참가자의 경우 스스로 대중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요,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연수기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통역이 필요해. 그러니까 영어가 불가능한 연수생의 경우에, 스스로 계정 등록을 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현재 현존하는 어떤 플랫폼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클래스룸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공하는 웹 번역 기능을 똑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서포트라면 저희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연생이 영어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정 가입이 어렵다. 이것은 통역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런 추가적인 SNS 등을 통해서 연생들한테 잘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걸 플랫폼의 구조적인 것을 개선함으로써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수생들이 잘 가입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쪽에서 조금 추가적인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개선 방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또 제안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적극 검토해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면 또 다른 연수기관들에도 공유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과정별로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예약 게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하죠. 예약 게시 기능이 아니라 그 강의를 몇 시에 오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강의 자체에 기간을 정해서 네. 하는 기능은 현재 없고, 이제 과정 자체로만 이제 기간을 정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특정 강의를
바로 못 듣게 하시려면 이제 선행학습 회차를 정해 주셔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그 강의를 듣게 한다.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약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거는요, 저는 근데 사실은 구축할 때 이게 있다고 사실은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거 제가 한번 추가한 다음에, 미장 연구원님께 저희가 따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게 강의별로 제한을 하기는 어렵고, 이 앞에 거 1번 강의를 들어야 2번으로 넘어가도록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SNS는 어떤 SNS인지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지 체크리스트 아마 공유 받으시면 거기에 SNS가 있습니다. 이게 SNS는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근데 한국에선 카카오톡이고 이제 외국에선 왓치앱, 텔레그램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수원국에서 이용하는 SNS를 확인해서 그 SNS를 사용합니다. 캄보디아 경우에 텔레그램 사용하고요. 뭐 나이지리아 경우에는 왓츠앱 사용하고요. 나라별로 어떤 게 유명한지 페이스북,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이용하고요. 이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SNS를 정해드리지는 않고요. 체크리스트라는 현지 사무소 조사 그 시트를 통해서 그 사무소에 문의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파퓰러한 SNS를 조사해서 연수기관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기관에서는 연생들 좀 입장에서 그 계정을 가입해 주시고 그 SNS를 통해서 연생들과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강의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줌 회의실은 연수기관에서 개설을 하되 링크만 플랫폼을 통해 연동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 링크를 하셨을 때 플랫폼의 출결 기능이 다른 녹화 강의들과 같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 줌 링크를 업로드하고 연생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면 출결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줌 링크를 LMS에 올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줌 링크를 LMS에 올리고 그 링크를 연생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안내하시면 안 되고 줌 링크를 LMS에 올려주시고 LMS에 링크를 올려놨으니 참여해라 라고 안내를 하시면 연생들이 로그인을 하고 LMS로 들어와서 그 줌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출결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테일한 시간까지 관리되지는 않지만 그 링크를 클릭하고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출석 처리를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줌 연결될 때 줌도 해당 강의 시간의 75% 이상 시에만 출결이 인정이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이 기능까지는 저희가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결 관리는 줌 연결됐을 때 출결 관리는 이제 그 링크로 클릭을 해가지고 그 실시간 강의에 접속한 그 동시에 그냥 출석이 됐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들어오면 출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습이 있으시다면 결국에 줌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줌 회의가 종료되면은 그 줌 로그가 다 남거든요. 그래서 그 로그에서 봐서 불성실하게 임해서 이분에게는 뭐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참석하면 출결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신청 절차가 헷갈립니다. 직인 찍은 신청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시아돈 포털 내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아마 좀 나중에 입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교육 자료를 조금 전체적인 절차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절차가 총 2가지입니다.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승인 대기 절차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고 승인을 받으시기 위해선 공문도 전자문서로 송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문을 송부해 주시면 담당자가 공문과 데이터 기록을 확인해 가지고 최종 승인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최종 승인을 해드리면 관리자 계정과 기간 등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완료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기시기 때문에 관리자의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겠죠. 포털에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과정도 만드실 수 있고 콘텐츠도 올리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수생들한테 공유해서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연수생의 질문에 답하려면
해당 강의 강사분께도 연수생과 같은 입장 코드를 드리고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답을 남기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사분의 연수생의 질문에 강사분이 답변을 바로 직접 다실 수 있도록 강사분한테 그 권한을 주고 싶으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강사분에게 아까 그 저희 권한 체계 중에서 총괄관리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과정 운영자단의 관리자 계정을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정 관리자 계정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냥 아예 만드십시오. 그 강사 전용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만드신 다음에 강사분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거죠. 이걸로 로그인하시면 연생들 질문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그 강사분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그 해당 질문을 처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자 신청 시 계획 과정수, 과정당 강의수, 강의당 활용 용량 등이 있는데 3년 과제면 계획이 3년인 건가요? 아직 강의수 활용 용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기본 예시대로만 적당히 입력하면 되나요? 그 붙인 파일에 있는 요즘 제가 이 기관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접속을 해주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산학협력단 산하의 연구원이시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일단 계정을 신청하실 때는요 저희의 그 파트너 기관급에 맞춰서 계정을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단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신지 그거를 좀 역으로 여쭤보고 싶고 연구원단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시다면 연구원단에서 계정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저희랑 약정 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구조라시라면 산학협력단의 그 계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정 신청할 때 디테일한 정보들은 지금 현재 확인되는 수준에 안에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최대한 좀 디테일한 자료들을 넣어 주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실시간 강의의 경우 줌을 활용한다면 해당 LMS 툴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수기관에서 별도로 지출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LMS가 이제 저희 LMS인지 줌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LMS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야로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지 않고요. 줌의 경우에도 유료 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연수 경비 중에서 교육활동 경비를 통해서 유료 계정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유료 계정 서포트를 저희가 경비적인 부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두 개 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MS는 네, 학습관리 시스템이시고요. 이게 왜 질문이 잘 안 보이네? 서울대 3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기 질문이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제가 오늘은 조금 정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제 내선번호 041-740-0535번으로 저기 민수님 저기 채팅방에 제 연락처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0535번입니다. 740-0535번으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또 많은 것들을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직 다 해소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4시가 넘었네요. 저희가 4시까지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4시가 넘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남아서 질의응답까지 다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실질적인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초청 연수와 비대면 연수를 묶어서 사실 블렌디드나 플립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연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도 계속 활용이 필요한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으로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한 2분, 3분 정도의 청렴 세션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또 기관 차원의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담당자들 모시고 마지막 청렴 세션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